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윤철중입니다. 오늘은 할로자임과 머크 사이에서 벌어진 이 특허 소송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 좀 말씀드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 이 이슈가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에게 미치는 영향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할로자임이 미국에서 MSD 이제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송이 단순한 기업 분쟁이 아니라 그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블록버스터급 신제품 운명을 좌지우지할 큰 싸움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술 내용에 대한 그 부분도 어렵고, 이 법적인 이 공방도 복잡해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핵심을 좀 놓치기 어려운데, 오늘 방송에서 앞전 방송에서 이어서 도대체 무엇이 쟁점이고 알테오젠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좀 알기 쉽게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흐름부터 짚어보면, 할로자임은 원래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로 유명한 미국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여러 이제 미국 특허, 엠다제 포함해서 이렇게 갖고 있는데, 머크가 자사의 항암제 키트루다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개발을 하면서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현지 시각 그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MSD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MSD가 이 할로자임 특허에 대해서 특허 무효 심판을 이미 청구를 해서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할로자임이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PGR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히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업계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할로자임이 PGR에서 불리한 조짐을 느낀 거 아니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PGR 진행 과정에서 할로자임이 엠다제 특허의 일부 청구항을 삭제하면서 방어를 하고 있어서 특허 권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엠다제 특허는 할로자임이 보유한 피하 주사 효소 기술 관련된 최근 특허인데, 이게 이제 자칫해서 무효화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갖고 소송 카드를 꺼냈다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특허 심판에서 밀릴 것 같으니까 판결이 떨어지기 전에 법정에서 싸움판을 키운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PGR 같은 경우에는 통상 신청 후에 1년 내 결론이 나는 빠른 절차지만, 민사소송은 3년에서 길면 7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장기전입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이렇게 긴 소송을 불사한 것은 MSD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봐요. 당장 키트루다 SC 제형의 미국 출시가 원래 언제입니까? 올해 말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 출시 시점도 사실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은 출시를 지연시켜서라도 우리 특허권을 인정을 받겠다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로자임이 PGR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미리 소송으로 성공을 날려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할로자임은 왜 MSD 상대로, 그것도 지금 타이밍에 소송을 건 걸까? 표면적으로는 우리 특허를 침해하니까 법적으로 막겠다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계산이 좀 보입니다. 실제로 할로자임의 이 법무 책임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MSD 머크가 우리 특허를 오래전부터 알면서도 무단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키트루다 SC 개발을 강행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금전적 손해배상과 판매 금지 명령을 청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알고도 그랬으니까 고의 침해고, 우리는 손해배상, 특히 3배 이제 징벌적 배상까지 또 해서 이제 출시 금지를 법원에 요구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센 주장인데요. 이 정도로 압박을 해서라도 MSD로부터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업계 전문가들이 할로자임이 정작 알테오젠, 우리 대단한 기업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앞서 여러 차례 분석을 해드렸지만 ALT-B4의 개발사잖아요. 우리 알테오젠 대신에 이제 MSD를 상대로 소송한 것에 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 키트루다 SC 출시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MSD에게 칼을 겨눈 건 결국에는 이 합의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 전은 이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이로울 수가 있어요. 특히 MSD 입장에서는 키트루다 SC 출시를 늦추면 늦출수록 손해일 수밖에 없으니까 할로자임이 이 급박한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리면 할로자임이 왜 바로 알테오젠을 소송하지 않았을까? 이거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할로자임이 정말 자신이 있으면 ALT-B4 이 알테오젠 효소에 대해서 직접 소송을 걸면 될 텐데 한 발 물러서서 MSD만 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로자임의 그 M다제 여러분들 이 특허 자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할로자임이 소송에서 15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을 했는데 이 중에 ALT-B4를 직접 겨냥한 물질 특허 침해 소송은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MSD가 상업화를 시도를 하니까 거기를 치고 알테오젠에 대한 직접 소송은 추후에 상황 봐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일까요? 아무튼 지금 이런 특허 분쟁 소송은 지금 해외에서도 보면 4년에서 길면은 7, 8년 걸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골드만삭스 전망대로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직접 소송하는 일은 최소한 MSD와의 이 1심 결과 이후에나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또 내다본 부분도 있어요. 즉 현재 단계에서 알테오젠은 직접 피고가 될 것은 아니고 1차전은 MSD와 할로자임의 싸움입니다. 할로자임도 일단은 MSD와 합의금을 두고 싸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이 알테오젠 측의 상황을 좀 보면 국내 바이오 기업으로 할로자임과 유사한 이 정맥주사, 피하주사 변환 기술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핵심 효소가 지금 ALT-B4라는 물질인데 MSD가 바로 이 ALT-B4를 사용을 해서 키트루다 SC 제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로자임이 그 ALT-B4가 우리 특허 기술을 침해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알테오젠과 MSD 입장은 명확합니다. ALT-B4는 할로자임의 효소와 다른 별개의 물질이고 할로자임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MSD 측도 ALT-B4는 알테오젠이 독자 개발한 효소로 할로자임 특허에 기재된 적 없는 이 시퀀스를 가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알테오젠도 특허 방어를 위해서 만만의 준비를 또 해왔죠. ALT-B4 자체에 대해서 미국 물질 특허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2040년입니다. 2040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미 ALT-B4가 경쟁사 특허 침해하지 않는지 이 미국의 그 유명한 로펌이 있어요. 로펌 세 곳을 통해서 철저히 검증을 받았다고 그렇게 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담당 임원도 알테오젠 측에 그 MSD 다이이치 상교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전에 ALT-B4의 특허 이슈를 다각도로 검토를 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비해서 ALT-B4의 미국 특허 등록 작업을 5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아마도 현재 출원 중이던 그 ALT-B4 관련 추가 특허를 곧 등록을 받아서 특허 무장을 더 단단히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요. 새로 나올 특허는 ALT-B4의 개량된 버전이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것일 수가 있고 이거를 통해서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리 기술은 우리 특허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라는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이죠.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작년 연말 내용인데 11월 말 내용인데 이 내용입니다. 지금 MSD와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MSD는 이미 2020년도에 알테오젠과 ALT-B4 비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맺었고 또 2025년 몇 달 전이죠. 2월에는 그 계약을 수정을 해서 키트루다에 대해서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만큼 키트루다 SC에 ALT-B4를 쓰겠다는 의지가 강했다는 뜻이고 계약 규모도 43억 달러가 넘어요. 약 6조가 넘어가는 초대형 딜입니다. 그래서 MSD 정도가 되는 이 글로벌 빅파마가 그만한
돈을 여기다가 뿌렸다는 건 ALTV4 기술의 특허 의원까지도 모두 검토한 후에 내린 결정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MSD가 지금 할로자임 특허 위험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작년 11월부터 보면은 올해 지금까지 4월까지 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관련 미국 특허 10건에 대해서 줄줄이 PGR 그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걸림돌이 될 특허가 있다면 미리 무효화 시켜갖고 키트루다 SC 출시를 지연 없이 진행하겠다는 그 대응이죠. 예,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알테오젠과 MSD는 법적 리스크를 이미 인지를 하고 그리고도 ALTV4가 독자 기술임을 확신을 했고 그 다음에 특허 분석과 무효 심판 등의 다각도로 대비책을 마련을 해온 상태예요. 지금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5월 말에 신규 특허 등록까지 추진하는 것도 이 부분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든든한 자체 이 특허 무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파트너들의 확신 이것이 알테오젠 측의 방어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기업을 분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매수나 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코멘트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저희 윤철중 구독자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입장이 됩니다. 여기서는 소통과 여러가지 종목들을 또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분쟁의 핵심은 결국에는 할로자임 특허의 범위에 이 ALTV4가 끼느냐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예요. 네. 여기서 할로자임의 특허 내용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파헤쳐 보신다면 어느 정도 보실 겁니다. 그 할로자임의 피하 주사 플랫폼은 그 엔한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pH20 요소를 이용을 해서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라고 이걸 제가 알기 쉽게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엔한즈 원천 특허는 원래 2027년도에 미국에서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로자임이 이 pH20 효소인 아미노산 서열을 변형한 다양한 그 변이체들에 대한 특허를 추가로 출원을 해서 특허 만료 시점을 2034년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이 추가된 특허군을 엠다제 특허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2016년부터 등록되기 시작한 엠다제 특허들 이게 이제 pH20 효소의 수천 가지 변형체를 포괄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그 권리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할로자임 연구진이 이 pH20을 연구를 하면서 6,700개 이상의 추가 단백질 변이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죠.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토대로 해갖고 광범위한 특허 청구항들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알테오젠의 ALTV4 효소가 바로 이 청구항들의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겠죠. 할로자임 측 주장으로는 ALTV4 자체는 우리 라이브러리에는 없지만 ALTV4에 들어간 여러 아미노산 변이가 우리의 15개 엠다제 특허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네 효소 설계 아이디어 우리도 다 특허로 쳐놨다라는 식이에요. 이해되시죠? 하지만 알테오젠과 MSD는 ALTV4 서열은 할로자임 특허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독자적인 것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겉으로는 주장과 반박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지만 법정에서는 할로자임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과 범위 해석이 결국에는 핵심 쟁점이 될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보면 할로자임 특허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여러분들 해봤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일단 보면은 이번에 문제된 특허들은 그 엔한즈 원천 특허가 아니라 최근에 추가된 그 엠다제 특허들입니다. 그 엔한즈 원천 특허 기술은 이미 로슈, J&J, BMS 등의 이 다수의 제약사가 라이선스를 받아서 쓰고 있고요. 로슈의 티센트릭 SC나 뭐 BMS의 이 옵디보 SC 같은 제품이 이미 FDA 승인도 앞두고 있습니다. 할로자임이
굳이 이 새 특허 엠다제로 소송을 건 것은 엔한즈 원천 특허로는 알테오젠 기술을 커버하기 어렵거나 혹은 파트너사들과의 관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로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최근 출원한 특허로 문제 제기했다는 점 자체가 특허 근거가 탄탄하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그 지금 이쪽 업계의 평가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믿을 만한 어떤 원천 특허였으면 그걸로 바로 때렸을 텐데, 제기를 했을 텐데 굳이 새로 낸 특허로 우회를 왜 했냐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특허의 어떤 무리수, 예. 할로자임 특허가 2011년에서 12년 그 가출원을 기초로 한 분할 출원이고, 또 이후 추가 등록된 과정들을 볼 때 MSD 알테오젠 기술을 저격하려고 청구 범위를 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떤 전문가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처음에 의도한 발명이 아닌 것을 후발주자 견제 목적으로 억지로 특허권을 확보를 했으면 그 특허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면에서 약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예. 실제로 이런 특허는 처음 의도한 내용이 아니어서 특허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할로자임이 ALT-B4 등장 이후에야 야 이거 우리 것도 다 특허 내자 해서 만들어낸 특허라면 허점이 결국에는 드러난다.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또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실제 발명 여부 해갖고 지금 아주 괜찮은 그 코멘트가 나왔는데, 할로자임이 정말 자신이 있었다면 이 MSD의 이 키트루다 SC가 아니라 알테오젠의 ALT-B4 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어떤 연구원이 얘기를 한 얘기인데, 직접 부딪히지 않고 한 발 뗀 데는 이유가 있다.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를 기반으로 한 이 실질적 발명이 존재하지 않아서 침해 자체도 불가능하다 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이 말은 MSD가 아니라 그 엠다제 특허들은 뚜렷한 구체적 그 발명의 구현체 없이 개념만 넓게 잡은 특허들이라서 뭘 침해했다고 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로자임도 직접 ALT-B4를 딱 콕 집어서 소송을 못 걸고 MSD 제품 개발을 문제 삼는 우회로를 택한 것이죠. 참 상당히 일리가 있는, 아주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앞전에도 제가 몇 번을 설명을 해드렸죠. 실제 사례도 말씀을 드렸고, 암젠도 그렇고 무효화될 위험이 되게 커요. 예, 암젠 대 사노피, 이 PCSK9 신약 특허 소송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튼 일단 할로자임 이 엠다제 특허의 청구 범위도 업계에서 볼 때 매우 넓고요. 명세서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뭐 할로자임이 이 등록한 미국 특허 권리 범위 요소 중 일부가 명세서의 주요 변이로 설명되지 않았다. 권리 범위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최초 출원 시 의도대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점이 결국에는 많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너무 넓은 권리 범위를 가진 만큼 공격받을 요소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를 들면 할로자임 특허는 범위는 크지만 기반은 허술한 어떤 빈 깡통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례를 아마 못 찾아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에버코어 ISI 우머라팟은 할로자임 특허가 변형된 pH20 단백질과 95% 이상 서열 동일성을 갖는 그런 모든 펩타이드를 포괄한다고 설명된 부분이에요. 이건 사실 엄청난 그런 범위잖아요. 그쵸? 예, 엄청난 범위인데, ALT-B4처럼 pH20과 유사하지만 몇 군데 변형된 효소라면 거의 다 걸리게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라팟은 이런 그 광범위 특허 청구가 법정에서 취약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분석한 거에 보면 할로자임의 광범위 특허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이 기능적인 어떤 그 한계성, 예? 향상된 효소의 활성이겠죠. 예를 들면 그것과 또 결부해서 충분한 어떤 기술적 뒷받침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할로자임의 이 새 특허가 커버하는 PH20 변형체의 최대 87%가 원래 PH20보다 활성이 낮다는 증거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뭐냐? 할로자임 특허는 온갖 변형체를 다 자기 것이라고 해놨지만 정작 그 중에 상당수는 유의미한 성능 개선도 못 보이는 빈 껍데기 변형일 뿐이라서 이런 걸 과연 다 특허로 인정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제기가 나온 그 글입니다. 지금 이게 이 대목은 특허법의 이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암젠 사노피 사건에서 또 핵심이 되었던 부분이죠. 이게 4월 29일자 어제자 이제 내용인데 기사인데 여러분들 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과거 특허 소송 관련해서 특허 무효가 선고된 이게 이제 뭐냐면 지금 업계에서 할로자임과 MSD 알테오젠의 분쟁 유사 사례로 이게 자주 언급되는 사건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젠이 PCSK9을 표적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항체 이거의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요. 사노피가 유사한 약 그 뭡니까 프랄런트를 내자 이제 2014년부터 특허 침해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젠 특허 청구항은 PCSK9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는 모든 항체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범위였는데 이것이 결국에 문제가 됐어요. 2023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은 암젠 특허에 대해서 야 너네 너무 광범위해서 특허를 무효한다 라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는 암젠이 PCSK9을 타겟으로 하는 모든 항체를 알고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즉 특허 청구 범위가 이게 이제 방대하면 그 전체를 구현할 수 있을 정도의 상세한 기재가 없으면 특허로서의 어떤 그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암젠이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사노피 약물 판매 금지 명령까지 얻었지만 10년에 걸친 항소 끝에 특허 무효로 결론이 나서 사실상 사노피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판례 자체가 바이오 분야 광범위 특허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판례였고 현재 진행 중인 할로자임이랑 MSD 이 소송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들도 암젠의 경우처럼 모든 변형 요소를 아우르는 어떤 이 제너스 특허 형태인데 과연 이게 법원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 본 대로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할로자임의 특허의 취약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PGR 과정에서도 청구항 일부를 포기하면서 방어하는 상황이어서 암젠 특허처럼 무효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복잡한데 그렇다고 또 이게 무조건 할로자임이 지는 건 아니죠. 일단 뭐 PGR은 특허청 단계에 대한 판단이고 최종 소송 결과는 또 별개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은 무려 100개 안팎의 그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 MSD는 그 중에 7개에서 10개 정도를 선별을 해서 무효 심판을 걸었다고 하는데 혹시 일부 특허가 유효하다고 남을 수도 있어요. 다만 할로자임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15건 중에 핵심은 역시 엠다제 계열일 것이고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사실상 할로자임이 얻을 게 거의 없죠. 최악의 경우에는 MSD가 할로자임의 로열티를 물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예를 들면 ALTB4를 써서 키투르다 SC를 파시려면 우리한테 매출의 몇 퍼센트를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려면은 할로자임 특허의 유효성도 인정받고 MSD의 침해가 고의적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가능성은 상당히 극히 낮죠. 오히려 할로자임 특허가 너무 광범위한 게 문제가 될 공산이 크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특허 자체가 축소 무효화될 가능성 암젠이랑 사노피처럼 그런 쪽에 지금 실제로 전문가들도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할로자임이 이길 확률보다는 MSD 알테오젠 측이 이길 확률이 높다 혹은 잘해야 합의로 끝날 확률이 있다라는 게 지금 업계의 중론이고 암젠도 못 지켜낸 광범위 특허를 할로자임이 지켜낼 수가 있을까. 게다가 지금 MSD처럼 특허 소송 경험이 많은 기업이 대비도 단단히 하고 있었을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흐름들을 쫙 보는데 국내 전문가들은 대체로 알테오젠 측 우세를 보고 있고요. 해외 쪽은 합의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되게 많아요.
모두 할로자임이 완성,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두 다들 할로자임이 완성할 거라고 보는 견해는 거의 없다는 점. 예, 이게 팩트입니다. 이 점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슈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라고 봐요.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런 코멘트들 여러분들이 받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에 저희 커뮤니티 주소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즘에 좀 입장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많고 너무 분석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냉정한 분석, 리스크, 장밋빛 전망 가리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셔서 좀 믿음이 간다, 진정성이 있다 해주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이 아닌 이상 100% 어떻게 모든 주가를 다 예측을 하겠습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하시기를 원해요. 저 역시도 또 그렇게 투자를 해 왔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도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마음이 가는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요구하는 또 기업들이 있어요. 분석을 요구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또 있는 그대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올바른 정보를 갖고 계속 제공을 유튜브에서 해드릴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 흐름도 참 변동성이 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알테오젠을 그래도 허리춤에서 15만 원대에서 또 투자를 진행을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수익 실현을 또 하고 아직도 이제 투자를 해서 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주가 추이를 보면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했고 2022년, 23년도 꾸준히 또 올라왔고, MSD의 다이치에 이어서 AZ, 아스트라제네카와 대형 계약 소식이 또 더해지면서 40만 원까지도 또 돌파를 했었죠. 그리고 또 22년부터 25년까지 이 ALTV4 기술 수출 계약들이 잇따르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 지금 현재점에서 보면은 35만 원대를 형성을 하면서 등락을 하고 있는데, 4월 말에 지금 주가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5%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고, 또 오늘도 지금 4% 가까이 이제 하면서 투자 심리가 좀 출렁이고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내려온 수준이지만 주가는 약간 내려온 수준이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대는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이 ALTV4의 가치와 잠재력을 높게 평가를 하지만 법적 분쟁 리스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국에 특허 소송의 이 향방에 따라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해외에서는 할로자임 대 MSD 분쟁을, 그리고 기술 독점 대 기술 도전의 구도로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은 알테오젠 기술을 계속 채택하면서 할로자임의 법적 공격에 크게 움츠러들지 않는 모습이 시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할로자임은 다소 수세, 알테오젠은 선방 중이지만 긴장 상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정보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 이제 4월 말이에요. 오늘 4월 마지막 날인데 35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2시 이제 5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판단을 지금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투자 여부는 지금 알테오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 리스크랑 기술적 우위, 사업 전략, 이 시장 심리, 세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 측면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법적 측면은 지금 할로자임의 특허의 취약성을 지적을 하면서 알테오젠의 이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대부분. 최악의 시나리오인 이 ALTV4 사용 금지나 거액의 로열티 지급 판결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반면에 무효화나 합의 쪽으로 흐를 공산이 크죠. 즉 법적으로 크게 불리할 것은 없다가 현재까지의 중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만약 머크할로자임이 합의를 안 해요. 합의 안 해서 1심, 2심 계속 이제 또 쭉 가게 되면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지속이 돼요. 수년간.
1차 관문인 PGR 결과가 올 하반기나 내년 초쯤에 나올 텐데 거기서 할로자임 특허가 상당 부분 무효화가 되면 소송도 MSD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겠지만 반대로 PGR에서 예상 밖으로 할로자임 특허가 몇 개 인정이 되면 소송 리스크가 또 부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올해 하반기 PGR 이 1차 판정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봐요. 주가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시점까지의 리스크를 감내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지금까지 상황으로는 알테오젠 측이 유리하다고 해도 사실상 판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판사가 어떻게 볼지 100% 장담을 못하니까.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적 측면, 알테오젠 ALT-B4 기술력에는 이견이 없어요. 거의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는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둘뿐이에요. 이거는 현실이고, 할로자임 기술은 2000년대부터 쓰여온 반면에 알테오젠은 후발주자지만 새로운 요소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것도 이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ALT-B4의 효과나 안정성 면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애들이 온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다이치 같은 그 기업들이 계약을 한 거고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특허만 클리어만 된다면 기술적 가치는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할로자임도 아주 건재해요. 현재 상용화된 그 피하주사 변환 의약품들을 대부분 할로자임 에난즈를 쓰고 있고, 또 어쨌든 2027년까지는 원천 특허로 보호가 되니까. 그러나 MSD처럼 초대형 물질, 이 키트루다, 이거는 알테오젠이 잡았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알테오젠을 택했고, 시장에 어떤 보이시지 않습니까? 판도가 바뀌는 흐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ALT-B4가 에난즈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느냐가 장기 관건인데, 적어도 에난즈 원천의 이 특허 만료 이후 2017년, 2028년 이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예요. ALT-B4가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술 트렌드 면에서는 알테오젠에 긍정적이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기술이 진짜 먹힐까라는 기술 리스크는 크지 않고 특허 리스크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업 전략에 대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알테오젠이 한때 그 할로자임과 정면 승부를 피하려고 기술 이전 비독점으로 했지만 이제는 MSD 키트루다 얘랑 하는 것처럼 독점 계약도 서슴지 않고 있어요. 이게 자신감과 함께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키트루다 SC 출시가 지연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머크는 일단 ALT-B4로 밀고 나갈 태세고, 승소 여부와 별개로 FDA 승인을 받으면 제품화 준비를 해둘 겁니다. 알테오젠은 이런 파트너사 지원에 집중을 하면서 법적 분쟁은 MSD에 맡기는 모양새예요. 그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머크 같은 빅파마들이 우리 편이다 라는 점은 사실상 이거는 든든한 대목이에요. 반면에 할로자임은 소송전을 불사하면서까지 자신들의 IP 모델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로슈나 J&J 등과 라이선스 수익이 주수입인 이 할로자임으로서는 만약 알테오젠이 자유롭게 시장을 뺏어가도록 놔두면 미래 수익원이 결국에는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오지만 이거는 어쩌면 벼랑 끝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양사의 협상 가능성도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에버코어 라파시 얘기를 했듯이 머크와 이 할로자임이 결국에는 이 합의를 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해소도 되고 알테오젠 주가에는 합의도 호재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합의의 조건에 따라서 MSD가 할로자임의 약간의 로열티를 뭐 주더라도, 지불을 하더라도 어쨌든 ALT-B4를 쓰는 건 계속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반대로 합의 결렬로 장기전으로 가면은 알테오젠도 몇 년간은 이슈에 묶여서 평가 절하를 받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업 전략상 알테오젠과 파트너들이 얼마나 공세적으로 시장을 키워가느냐, 할로자임이 얼마나 버티느냐도 향후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바이오주들은 이 소식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커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여서 앞서 언급을 한 대로 루머 한 방에 주가가 출렁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 소송 뉴스에도 즉각 반응을 했고,
향후에도 뭐 중대 뉴스가 터질 게 많잖아요. 지금 PGL 판정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 관련 내용 그리고 1심 판결 이거에 따라서 크게 등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 측면에서 알테오젠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라서 조금만 부정적 소식이 나와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한다면 조금 관망을 하다가 분할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투자 매수 매도 관련해서는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 반대로 좋은 소식이 나오면 또 급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로서는 이 정보력이 중요하고 또 추가로 이런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요. 뭐 이 정도 리스크쯤이야 하고 길게 볼 자신이 있으면 들고 가겠지만 뭐 불안해 갖고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높은 가격에 무리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특히 지금 35만 원대는 어느 정도 이 할로자임 리스크가 반영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해결된 가격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정말 특허 문제가 싹 해소가 되면 알테오젠의 가치가 더 올라갈 그 여지도 있지만 반대로 뭔가 일이 틀어지면은 상당한 조정도 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투자 여부 판단은 본인의 위험 선호도랑 또 이런 이슈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까요? 예, 뭐 그런 정도에 달려 있다고 보면 돼요. 법적이나 기술적으로 알테오젠 쪽이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만 시간과 변동성의 장벽이 있다.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향후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 미국 특허 심판원이 할로자임의 엠다제 특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뭐 일부라도 무효화가 되면은 일부라도 되면 알테오젠에 이거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인이 되면 승인이 된다면 머크가 제품 출하 준비를 할 텐데 그 전에 할로자임이 가처분으로 막으려 하는지는 지켜봐야 돼요.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단기 악재예요. 만약에 근데 가처분을 또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은 이거는 호재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 가능성 언제든지 합의 소식이 들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이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 FDA 승인 전후나 PGR 결과 나온 후에도 협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해외 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합의하면은 분쟁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서로 윈윈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또 긍정적인 방법이 있다. 그리고 알테오젠 자체 특허 취득인데 5월 말 예정이라는 ALTB4 추가 특허가 순조롭게 등록된다면 알테오젠 측 홍보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특허로 보호받는다 라는 어떤 메시지로 작용을 해서 투자 심리에 더 안정된 그런 보호막을 쌓아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지만 혹시 할로자임이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다이치에도 뭐 이 어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법적 문제를 제기를 하려고 하는 뭐 그런 뭐가 있는지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모르잖아요 혹시. 그리고 혹은 반대로 이제 추가로 알테오젠과 계약하는 회사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는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업계 분위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보면은 또 감이 좀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지금 뭐 저희는 이제 15만 원, 16만 원대 투자를 했잖아요. 그 전에도 이제 또 투자를 했죠.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때요? 알테오젠 쪽으로 뭔가 기우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투자 포지션을 잡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의 장기 성장성을 믿고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의 불확실성이 갖고 있는 기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를 고려할 수도 있고 반면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면 관망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죠. 항상 그렇듯이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뭐 본인에게 있는 거니까 판단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이 지금 알테오젠 관련해서 지금 뭐 MSD와 할로자임의 이 특허 소송은 단순 소송을 넘어서 피하 주사 제형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한쪽에는 지금 다수의 파트너사를 거느린 선발주자 할로자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 신기술로 도전장을 내민 알테오젠과 이를 채택한 빅파마들이 있어요.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알테오젠 측에 비교적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허 법적 측면에서 할로자임의 무리한 주장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뢰도
또 ALT-B4 쪽에 쏠려 있고,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결국 법원에서 뭐 판사님께서 어떻게 볼지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이 사회에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거대한 특허 전쟁을 장기적으로 지켜보는 한편에 단기적으로 나올 뉴스들도 인지를 하시라.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사례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이 바이오 업계에서도 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무력만 전쟁이 아닙니다. 이 바이오 업계의 IP 지식재산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보여주는 사례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기술 개발에 대한 이 제품이 얼마나 치열한지, 기술의 원조가 또 영원한 승자가 아니다라는 점도 여기서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번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술 기업의 가치 평가가 특허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깨달으는 그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이 사안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중요한 소식이 나오면은 커뮤니티에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연휴 그래도 좀 길죠. 5월 첫 주를 이제 연휴로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따뜻하게 마음 평온하게 또 건강하게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데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